저는 올해 32살 직장인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죠. 저는 2019년 10월에 저보다 3살 어린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회사 동료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남편은 IT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입니다. 서로 관심사도 다르고 성격 차이도 있었지만 그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저희 셋 남매를 키우셨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끝까지 저희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고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전혀 제가 꿈꾸던 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라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직업적 성공에 자부심이 강해서 그런지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댁의 지나친 요구와 부담이 있었지만 그 당시 저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참고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집안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니 집안일은 내 몫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죠. 그가 화장실 청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절 실망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같은 이유로 싸움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가사 일을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항상 하기 싫다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직장 일을 하며 동시에 집안일까지 감당하느라 점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를 즐기는 일이 거의 없었고 주말마다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비관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도 꺼려했고 제 친구들과의 관계도 불편해했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그는 제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장모님이라 부르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그가 제 가족에게 보여준 무례한 태도와 우리의 성생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그는 저에게 이상한 병이 있는 것 같다며 산부인과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부부생활 횟수는 급격히 줄었고 제가 이유를 물어도 그는 회피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결국 저는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즐거움이었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며 저는 그와 완전히 헤어지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맞추는 과정이라고 믿었지만 더 이상 그런 노력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이미 무너졌고 저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아이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가졌다면 제가 더 큰 우울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싶지만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발 더 참으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조언은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님께서 현재의 결혼 생활에서 겪고 계신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님의 남편은 말씀 맞다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엘리트의 자기 잘난 맛에 님의 필요는 무시하고 사는 고집불통의 사람으로 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님께서 오죽 힘이 드시고 우울증의 악화로 고생하셨으면 이혼까지 고려하였을까요? 님이 염려하신 바에 의하면 님은 심리 전문가인 제가 님으로 하여금 남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라는 말을 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 같군요. 죄송스럽게도 그러한 상담은 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심한 상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상담자가 님이 바로 이러한 남편의 무시함 때문에 더욱이 그 고통을 가지게 되었음을 아신다면 말이지요. 특히 상대방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 이러한 식의 충고식 상담이 오히려 님의 말씀 맞다나 피상담자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랍니다. 결국 상담자가 피상담자를 또 한 번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일 수 있죠. 제가 님께 남편과 쉽게 맞추며 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님이 그렇게 쉽게 맞추어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님이 남편에 맞추든 아니면 남편이 님께 맞추든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쉽다면 님께서 이처럼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을 터이지요. 먼저 님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님께서는 내적으로와 외적으로 매우 힘이 드는 결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측의 단계이지만 먼저 외적으로 현재의 상태로는 남편과의 결혼으로부터는 님이 가지고 결혼에 돌입했을 수 있는 결혼 상황을 통해 충족하고 싶은 욕구나 결혼 생활의 꿈을 이루기가 현재의 상태에선 힘이 들 것이라는 절망감에 계신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답니다. 사실 젊어서 결혼의 상대자를 만나는 경우에 많은 경우
님의 경우처럼 자신이 가지지 않은 정반대의 자질과 특기를 가진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논리적인 사람과 감정적인 사람, 예술가와 과학자 등등. 이러한 결혼을 통해 나의 부족한 면을 메우려는 사고의 함정은 상대방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으므로 둘이 서로 보완하면 완전한 하나가 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사실 환상이 현실이 되는 서로 보완적인 결혼의 장점은 함께 마음이 맞는다면 그야말로 상대방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가 각자의 불만을 통해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너무도 다른 성격으로 인해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상담의 사례들을 보면 이렇듯 꼭 취미나 분야가 다른 성격이라고 꼭 결혼의 문제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두 분이 정서적으로 충분한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하다면 각자의 가진 장점을 배울 점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다른 점을 감사하고 존중하며 노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즉 자신에 대해 불만이 많다면 이를 심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투사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불만을 상대방의 다른 점에 대한 트집과 비판을 통해 공격을 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현재 무엇을 하든 아니면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존감이 있고 또 상대를 대할 때 지나치게 목석같이 이성적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폭발적으로 감정적이지 않은 균형된 성격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결국 님께서는 처음부터 정서적으로 극단에 대화하기가 힘든 남편을 만나 처음부터 도전적인 삶을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즉 님의 남편은 애초부터 감수성이 예민한 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리 불평하고 부탁해도 무심하고 감정도 없는 목석 같은 고집불통의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랄까요. 특히 님께서 가지신 감정적이고도 높은 감수성이 이러한 성격을 더욱 좌절스럽게 볼 수도 있겠지요. 님이 느끼는 좌절과 우울한 마음은 남편이 전혀 느끼지 못할 때의 답답함과 외로움이랄까요. 그러나 님께서는 본인에게도 내적으로 이러한 지나친 예민함과 감수성의 이면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원인적인 심리적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님이 겪고 계신 우울증의 2차적인 책임이 답답한 결혼 생활에 있다 할지라도 1차적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님께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온 숨어있던 우울증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혼 상대를 선택한 이유도 님이 스스로 충족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한 면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충족해 보려다가 크게 실망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추측의 단계이지만 특히 님이 어려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홀어머니의 고생을 통해 자라면서 느꼈을 고통, 슬픔, 분노와 수치심이 아직 혹시 님의 무의식에 남아서 님의 현재의 마음 상태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비롯한 남자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며 많은 어려운 일을 남자의 도움 없이 어렵게 헤쳐나가다가 경험했을 수 있는 남자들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충족이 안 될 때의 분노, 그나마 혼자 된 어머니마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밖의 일에 빼앗기고 집에서 형제들과만 어린 시절을 성장하였을 수 있는 고독감, 그리고 힘이 없고 남의 눈을 늘 의식하며 사는 가운데 형성될 수 있는 남들이 무시한다는 느낌. 이러한 것들이 더욱 님의 우울증과 감수성을 조장하게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까지 이렇게 결혼 전처럼 답답하고 우울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의 절망감. 이런 것들이 님을 현재의 이혼 결정과 우울증까지로 치닫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앞으로 님께서는 먼저 증상만을 치료하는 정신과 상담을 넘어 님의 마음을 잘 들어주며 이해하는 훈련된 심리 상담사와 함께 우울증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외로움과 정서적인 상처를 치유하며 보다 강한 자아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자아의 발전은 님으로 하여금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바라는 바를 자신있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화 능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치유와 개발이 없이는 님이 현 남편과 계속 살 것인가 아닌가 중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아니면 혹시 재혼을 한 이후라도 님의 우울증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이혼 전문가의 말 맞다나 현재의 이혼 시장에는 재혼할 만한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릴 수 있는 이유는 이혼 전에 충분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많은 이들은 결국 같은 실수를 재혼을 통해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님이 먼저 건강해지지 않으면 현재의 남편과 헤어진다 해도 건강하지 않은 상대와 건강하지 않은 삶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상담의 사례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혼한 커플들이 재혼에 실패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님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을 현 남편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님이 먼저 건강해진다면 혹시 후에 이를 통해 님의 남편도 건강을 찾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요. 특히 이렇듯 남의 감정을 이해 못하는 경직된 성격의 배우에는 만성의 우울증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숨어있는 우울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결국 숨어있는 우울한 마음을 가진 상대와 결혼으로 맺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외도나 폭력 등 치명적인 이혼의 사유를 가지지 않았다면, 남편을 갈아치우기 전에 본인의 치유에 먼저 집중한다면, 님의 남편은 님을 통해서 자신의 우울증도 덕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님이 앞으로 섣부른 충고가 아닌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의 경험을 주게 될 심리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인 성장은 님으로 하여금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정서적인 면과 이성적인 면의 균형적인 발전을 스스로에게 가져다 주게 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님의 균형적인 발전은 혹시 후에 재혼을 할 님에게는 균형된 배우자를 만나게 돕고, 이혼 전이라면 님의 남편에게도 균형된 발전을 점차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의 세계에서는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는 많은 커플들의 생각과는 달리, 부족한 자신의 반과 부족한 상대의 반과의 결합은 4분의 1을 낳고 온전한 하나와의 결합이어야 하나가 된다는 덧셈이 아닌 곱셈의 법칙이 더욱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